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기한국, 전월세도 정부가 정해준다. 실직 공포와 소비 인구 절벽, 사람과 돈, 기업, 한국 떠난다. 세금 폭탄에 월세는 줄고, 이자는 제로와 마이너스 수준. 은퇴 후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대안과 대책을 말씀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뒷부분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자, 신문 헤드라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돈, 기업, 한국 떠난다. 부동산 쇼핑도 해외로. 취득 종부세 없는 미부동산 쇼핑 행렬. 한국서 매일 20건 문의. 다시 소비 절벽. 한국 경제 더블딥 경고 등. 소상공인 10명 중 8명 3분기 경영 악화 전망. 사진의 내용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진은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리금도 없고 텅텅 빈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가 공실률, 전월세 전환율, 자, 전세금의 4%에서 2.5%로 낮춘다. 이게 매우 심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전세에 이어서 월세도 정해진 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사진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시가 12억 원짜리 집 가진 50대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 13억짜리 집도 월 330만원 주택연금 가입기에 열린다. 넌 4,000평방미터 맡겼더니 매달 280만원 또박또박 받더라. 농지연금이 효자다. 일자리 47만 개 증발. 그림자 실업 덮친다. 고용재난 공포. 코로나 고용 충격 장기화 전망. 청년층 잃어버린 세대. 2030 직장인 지난달 12.5만 명 급감. 실직 충격. 그야말로 제조업을 확산되고 있다. 하나같이 다 우울한데요. 인구 절벽, 소비 절벽으로 이어진다. 작년 11월 출생, 사망, 인구 감소 시작됐다. 자,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자,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5년도 사상 첫 인구 감소인데요. 1,789명이 늘었고 7,000명 2016년 늘었는데 2018년까지 그나마 이제 1,000명이라도 늘었는데요. 지금 드디어 2019년도에 마이너스 1,619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절벽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더 빨라진 인구위기 2029년 인구 감소 시작한다. 인구 감소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출생아가 사망자를 1,600명 밑돌아 인구 자연 감소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규모는 더 커질 전망에서 노동시장과 소비시장 등 경제 전반에 활력 저하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19년도 11월 태어난 아이는 23,819명으로 1년 전보다 1,481명 5.9% 줄었고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집계한 이후 최소치가 되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44개월 연속적으로 월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나서 24,438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619명이 많았다는 것이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진 등 저출산 위기가 거세지면서 인구 감소라는 재앙이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바로 노동력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구 절벽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에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우선 생산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해집니다. 이미 지난해 생산 가능 인구는 3,679만 명, 9만 6천 명으로 2017년도보다 6만 3천 명 줄었고요. 현재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한국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요. 한국은 2018년도 합계 출산율 0명대로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최초가 되겠고요. 작년 출산율은 더 하락한 것이 유력합니다. 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 출생아가 28만 1,784명으로 전년 같은 경우보다 22,271명, 자, 7.3%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코로나 사태로 더 점점 줄어들고 이제 결혼 수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빨라진 인구위기 2029년도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미 자연 감소가 시작됐지만 총 인구 감소 시점은 2029년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장기 체류 외국인이 4만 5만 명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죠. 외국인들이. 하지만 인구 자연 감소 시대가 본격화된 것만으로 각종 사회 경제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것이 분석이 되겠고요. 노인 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활력화와 소비축, 복지 수출 확대에 따라서 나랏빚 증가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청년 인구가 들면 군대 인력이 부족해지고 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 소멸 문제도 커질 확률이 커지고요. 자, 일자리 47만 개 증발, 그림자 실업 덮친다, 고용 재난 공포, 2030 직장인들 지난달보다 12만 5천 명 급감했다. 실직 충격이 이제 점차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자, 점점 줄어드는 청년 고용 가입자,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0년 1월 때부터 5월 달까지 꾸준하게 지금 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감소폭해진 제조업 고용 가입자 단위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5.4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실업급여 수급자도 67만 8천 명으로 첫 1조를 돌파하고 있고요. 자, 기업 채용 막힌데 알바마저 줄고 청년층 일자리 순환 시대, 제조업도 5만 4천 명 일터 잃어서 외환위기 최대다. 공공행정 일자리 4만 3천 명 늘었지만 유통기업은 소폭 증가했다. 한국경제와 중앙에 따르면 고용 충격을 넘어서 고용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47만 여기가 사라졌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1년 만에 닥친 최악의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4월 비경제활동 인구는 83만 명이 급증했고 역대 최대치입니다. 자, 코로나로 일자리가 사라져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확 늘면서인데요. 이대로라면 전 국민 고용보험은커녕 당장 실업급여를 줄 돈도 벅찰 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공식 통계에 잡히진 않은 그림자 실업이 문제인데요. 자,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7만 2천 명, 실업률은 4.2% 지켜졌지만 동년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자, 실업률이 오히려 개선되는 기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자, 이것이 실업 통계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다 싶어서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아예 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사라든지 육아를 하거나 취업 진학 준비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조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2만 7천 명 감소한 데 이어서 3월은 마이너스 3만 1천 명, 4월은 4만 명, 5월은 마이너스 5만 4천 명으로 점점 감소폭이 커지고 있고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마이너스 9만 9천 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모든 전자통신, 자동차 가입 제조가 각각 줄어들고 있고요. 제조 고용 가입자 수는 9개월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고용 통계 동향을 통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56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해보다 47만 6천 명 줄었다고 13일 밝혔고 99년 2월 마이너스 65만 8천 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대폭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쇼크고 최대폭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용재난은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고 있는데요. 경기 구리시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안모 씨는 지난날 하나뿐인 직원을 일명을 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같이 일하는 가족 같은 직원이지만 진짜 가족을 줄 수 있는 돈도 없어서 이렇게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가 이렇게 해서 실업자에 있고 실제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자그마치 43만 7천 명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청년 세대를 또 보면요. 수년째 이렇게 취업난에 고용 한파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들이 신입 채용보다 경력 채용을 늘려서 노동시장의 첫 진입이 갈수록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심각성 코로나로 인한 청년 실업이 1997년 IMF 외환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개발원이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을 겹친 코로나 충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 수년째 청년 취업난이 누적된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한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소비가 절벽을 이루고 있고 한국 경제는 더블딥, 고용 경교 등이 펴지고 있고, 자, 권리금 없이도 텅텅 비어있는 상가,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공실 상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 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전년 같은 경우보다 25% 수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8월 둘째 주도 마이너스 6.9%보다 3배 이상 추락한 수치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산세가 시작되었던 2월 25.3% 이후 최대폭 감소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주도 소비 침체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 보면은 심각하게 이렇게 소비가 침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공실 상권이 최고의 상권인 압구정, 논현동, 동대문, 경남대로, 명동, 광화문 할 것 없이 이렇게 7%에서 최대 16%까지 공실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든지 소도시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핵심 상권에서 이렇게 공실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출도 줄어들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3일 주말과 휴일에 버스, 지하철, 택시를 합친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작년 주말보다 약 2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3분기 이후 경영 악화 상황을 전망하고 있고,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올 3분기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치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보면요. 소상공인들이 매우 지금 바닥의 가장 핵심적인 바닥을 이루고 있는, 바닥을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소상공인들이 약 한 80%가 매우 악화 37.2, 다소 악화 42.8 이렇게 합해서 약 악화가 80%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게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중대형 상가가 공실률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가가 비어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되겠죠. 그래서 바닥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소비 절벽이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4차 추경 및 소상공인 경영 상황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 10명 중 8곳이 3분기 경영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 지역선에 따라서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난 2분기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그야말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5월에 진행한 조사에서 2, 3분기 이후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답변 68%보다 11.8% 증가하던 숫자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참 바닥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경영 상황 호전기를 2021년 하반기 43%, 2020년, 22년 이후가 25%, 약 한 70% 이상이 2022년까지 겨우 이제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호전이 불가하다는 것도 18% 정도로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아울러 이제 은퇴 노후를 걱정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4%에서 2.5%로 확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도 정부가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전세금의 4%에서 2.5% 확 낮춘 것이고, 자, 29일부터 전세 전환율, 9월 29일부터 전세 전환율 4에서 2.5%로 전세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투자 수익도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정부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에 이어서 월세까지 손을 대겠다고 밝히고 있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지표인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절반가량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9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 월차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 낮아지게 됩니다. 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에서 3.5%를 더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4%였던 것이 2%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율을 인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에서
0.5를 더해서 2.5%가 되는 것인데요.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짜리를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 예를 들어보면 자, 전월세 전환율 4%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 2억에 4%를 곱해서 80만 원에 월 10일을 나눈 66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바뀐 것에 따르면은 41만 6천 원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25만 원이 내려간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했던 은퇴희망자의 마지막 월세를 받아 산다는 꿈이 날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종합부동산에서라든지 보이스는 늘고 월세는 낮아지고 이자율은 제로 수준이 0.8%까지 낮아져서 은행 이자로도 살 수 없고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만이 은퇴 노후를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중 유동성 확대, 주택시장 규제 등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권 침체로 인해서 보수적 투자 성향이 강해지면서 매수세를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또 좀 더 상세하게 보면요. 사람, 돈, 기업, 한국 떠난다. 부동산 쇼핑도 해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취득세도 종부세도 없는 미부동산 쇼핑 행렬이 늘고 있고 한국서 매일 20건씩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해서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서 자산가 B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미국을 방문했고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억 단위를 뛰자 미국 방문 후 2주간 격리를 각오하고 미국행을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중산층의 거주가 선호되는 어바인에서 쾌적한 환경이 50평대 새 집이 80만에서 100만 달러, 다시 말해서 9억 정도에서 15억 정도 수준으로 강남 아파트보다 저렴했다는 것이고 가장 마음에 드는 85만 달러 집을 계약하기로 결심했고 매입 가격이 40%는 한국에서 송금하고 60%는 미국 현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B씨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계약금의 3%를 송금했고 이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에스크로 오픈 서류에 서명하고 대체금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과정마다 현지 에이전트가 안내했고 B씨가 미국 현지 대출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외한 잔금을 송금하자 매매가 완료됐고요. 그 후 지정거래 외화 은행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에이전트 도움으로 현지에서 세입자도 구해서 3,700달러의 월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400만 원 이상 월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처럼 710 대책 이후 다주차 세금 폭탄에 비해서 미국 부동산 쇼핑이 늘어난 추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매수자가 다주택자라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국내와는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없고요. 서울 집값과 비교하면 미국 집값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정도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은 8월 말 기준 뉴욕 주택 중위값에 그래서 중위값을 보면 약 7억 원 정도이고 노스앤젤레스는 약 8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남의 중위값은 9억 원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래서 서울 집값이 도리어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아파트보다도요. 그래서 국내에서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 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대하고 부동산 매매 대금을 송금한 지정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대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지정거래 외환은행 보유 여부를 보고해야 되고 예전은 거액의 해외 투자할 때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꺼린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은 세금 폭탄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노출을 감수하고라도 투자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을 보면요. 어려워지게 된 것이 상가 월세를 8개월 밀려도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전환율도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3억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최대 1,200원 받던 것이 750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억을 또 예금을 하면 월세, 월 이자는 6만 원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세금까지 떼야 되겠죠. 사실상 살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 금리 때는 금리는 0%대고 대출 금리도 2%대에서 그야말로 어떤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로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설계했던 것이 무너지고 있고 예금 금리로도 노후를 살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더더욱 일각 위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폭증으로 새로운 사고를 그야말로 생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외부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일반인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내가 사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급지를 상승시켜서 노후에 본인의 핵심지 주택은 월세를 주고 본인은 수도권 예각이라든지 농촌 산촌에서 관리사 또 약식주택이나 약식주택에 거주하거나 전세를 거주하면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곤란한 경우 최우선으로 주택연금은 노후 설계에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시가 12억 원짜리 집까지는 50대도 주택연금 들 수 있고요. 13억 원짜리도 월 330만원 주택연금에 가입기 열렸고요. 돈 4,000평방미터 맡겼더니 매달 280만원이 또박또박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도 가입할 수 있어서 시가 12, 3억까지 가능하고 55세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농지연금은 또 다른 기회와 노후 안전을 담보해주게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농민들 노후 대책으로 주목받는 농지연금 그렇게 되어 있죠. 농어촌 공사에 농지 맡기고 생활비를 받는다. 비농인도 65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땡 가능하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공시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 원 내에서 결정되는데 평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받는 종신형, 일정 시기 동안 받는 기간형,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이 받는 후박형, 전체 연금 수령의 3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 인출형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담보로 잡힌 농지값이 오르면 중간에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간받은 그동안에 받는 연이자와 고정금리와 위험부담금 0.5%를 가산해서 갚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2.5%만 갚으면 농지가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 하면 좋겠죠. 나중에 농지 소유권을 무조건 공사에 넘기기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최대 27%까지 더 받을 수 있고요. 가입자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승계형 상품을 가입하면 사망 때는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할 수 있고 농지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단한 혜택이죠. 아울러 경제가 부족하신 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월세를 받고 본인은 수도권 예각이라든지 농촌에서 생활한다면 안전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희망을 가지시고 각자 할 일을 해내면서 또 다른 길을 찾고 하신다면은 안전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버티시고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봤던 그 내용은 선관위가 서버 교체한 것을 중개업 임무를 하는 것을 경찰이 맡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